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의 김태준입니다. 한판이 HCN 충북방송의 가을 개편에 따라서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라이벌의 불꽃 튀는 토크 대결로 꾸며드립니다. 두 명의 라이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 공증인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서원대학교 신용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분께서 네. 리얼토크 한판의 멋진 불꽃 토크를 좀 보여주실 텐데 네. 우리 제작진께서 두 분을 라이벌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왜 그런지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하니까 좀 이제 조금 깨알 정보를 좀 보내드리면 나이는 일단 두 분이 같으시고 변호사님은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네. 경제 경영 전공하셨고 연대 나오시고 고대 나오시고 그리고 청주고 비청주고 비청주. 비청주. 그리고 약간 보수 성향이 있으시고 진보 성향이 좀 있으시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잘생기고 덜생기고 써 있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서. 저도 여기 작가가 잘생김 덜생김 하는데 누가 잘생기고 방송 보니까 우리 최변께서 최 변호사님께서 시즌 2를 임하는 자세, 각오 요 말씀도 좀 가볍게 한 말씀 먼저 변호사님 먼저 좀 듣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서로 이제 모임도 같이 하고 하는데 좀 까칠하게 그다음에 신랄한 이 진보의 목소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칠하고 신랄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주제도 모르고 오버하다가 건강 이상이 생겨서 이제 회복하고 처음 공식 활동인데 화끈하게 한번 배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실지 화려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리얼토크 한판 시즌 2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를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최고의 정치 기대주는 누군가? 요 부분입니다. 총선이 벌써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다가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정치인으로 또 기대가 되는 촉망을 받는 그런 기대주가 될지 떠오르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 이미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셨거나 많이 좀 거론되신 분들,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당협위원장님들 이런 분들 좀 빼고 새로 좀 이렇게 좀 거론되는 이런 인물들만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거론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왜냐하면요. 우리 한판에서 그동안 왜 거론도 많이 했고 좀 응원하셨던 분들도 계시잖는데 그분들의 결론이 그렇게 소위 전 도의원님 이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광땡 이런 분들 폭망하셨죠? 또 유행땡 이분들을 옆에 계시면 신용땡 이분들 말이죠. 결과는 이렇다는 거 또 거론되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자, 첫 번째 주제 다음 선거에 등판할 새 인물은 누구? 이 부분을 가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정당별로 좀 나눠서 두세 분씩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아직 뭐 정당인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거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상 내후년에 총선이나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등판이 예상되는 인물들은 꽤 많아요. 집권 여당이고 현재 보수가 폭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할 분들은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언급드린다면은 장선배 도의장, 그다음에 이장섭 정무부지사, 그다음에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공교롭게도 다 충북대 출신이고 의원 보좌관이나 도의원 정도, 그러니까 이진 정도로 다 역임하신 분들이고 시민사회단체 운동하신 분들. 지금 그분들이 거론되는 이유, 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새 정치인이다라고 거론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민주당의 정통 맥맥을 잇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등판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 같아요. 세대 교체되면서 자연스럽게 등판할 확률이 높죠. 등판까지는 좋은데 괜찮겠습니까? 잘하겠습니까? 일단은 비교 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비슷했던 분들이 이광희 전 도의원, 유행열 전 행정관, 그다음에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고 이렇게 되셨는데 이 세 분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현직 지사나 시장이나 현직 지역구 의원님들을 보면은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경력도 중앙의 고위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은 시민들이 오히려 도의원이나 참모급으로 인식하지 않나 이런 한계가 좀 있을 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신 교수님도 시작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폭망.
한비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비자 또 나온다. 소매가 한비자. 길어야 춤이 예뻐 보이고 미천이 두둑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이 금방 전에 언급했던 세 분은 좀 뭐랄까 경력면에서 조금 미천이 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 자리 본인들이 이거 지금 방송 다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소매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끊임없이 도전을 할 겁니다. 원래 정치인이시기 조금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기대된다고는 얘기를 시작을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디스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은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나요? 네, 지금 지역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보수파가 상대적으로 뭐 폭망까지 거론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비닉빈 부익부 정말 이 거론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고 새롭게 소위 말하는 라이징 스타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래도 지역에서 본인 의사와 조금 관계없이 지역에서 많이 거론되는 분들 대표적으로 의병장 후손 의병장 후손이요? 우리 충북이 낳은 국방장관 한민구 장관 전 장관이요. 공통점이 다 있죠. 한민구 장관님 역시 관료 출신 중앙에서 딱 어떤 그 자리 잡은 어떤 안정적인 느낌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대구 고검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신 윤갑근 미원 출신 윤갑근 변호사님 그리고 김진모 지금은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상당히 왜냐하면 정치 한복판에서 정무비서관을 하셨고 대검 기조부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아주 탁월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자하는 김진모 지금 말씀하셨던 분은 변호사님도 그동안 방송하면서 꽤 이름을 거론했던 분들이시거든요.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옆에 아마 고향이신가 봐요.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공통점은 이제 중앙에서 어느 정도 크게 입지를 굳히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정부에서 적폐 세력으로 몰려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적폐 세력. 예,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과연 개인적인 영달이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 뭐 이런 측면은 또 해석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지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현재 있는 그 청주시의 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들의 비교해서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건 맞아요. 다만 이제 그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힌 부분이 항상 부담으로 작용할 건데 향후 전국은 뭐 정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생물처럼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전국이 변한다.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인기가 올라간다면 출마도 고려를 하실 거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근데 이제 경쟁력이 좀 월등히 있기 때문에 꼭 청주를 선택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나 이런 좋은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지역에서 제 경험으로는 지금 1년 반 정도 남았다면 아마도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지 않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요? 누구요? 윤모 변호사님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야지 맞죠. 또 이제 뭐 지금 아직은 재판 중인 분도 계시지만 그 뒤에 이제 차후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중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한민구 장관님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제의가 있었죠 실제 고사한 거가 뉴스에 또 회자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역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량주로 아주 고평가 우량주 저평가가 아닌 언제든지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저기로 한민구 전 장관님 본인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뵌 장관님은 출마는 아니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민들의 열망은 분명하게 많이 있는 거고. 장관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대개는 전장 이렇게 하거든요. 가까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른 이유는 아닐 거고요. 명예를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인데 어떤 이런 정통 일종의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어떤 정치판, 이 판에 당신께서 잘 안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걸 분명히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주 충북의 새정치 기대주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이 이게 제 머리 못 갔듯이 이제 본인 입이 근지러워서 말을 작가님이 여기 신용환을 여기 자유한국당에서 그러셨네. 원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잖아요. 일체 뭐 정당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뭐 다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개인적인 뿐인 것뿐인가?
지금은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보수 대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또 지난 그 지선에서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지금 민주당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사적인 어떤 대응 움직임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어떤 큰 판의 변화들은 분명히 논의되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파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 50살 언더의 젊은 사람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런저런 분들 조언을 구하고 출마 선언하는 거 같아 어째 또 아까는 뭐 저게 한 수혜한다고 하시더니 본인이 기대주가 맞긴 맞습니다. 최고의 기대주죠. 블루칩. 보수 정당 내에서는 최고의 기대주예요. 블루칩. 정말요? 경험도 해봤고 또. 삐리리 내준다. 아니 그런데 이런 질문 좀 죄송스럽고 외람스럽습니다만은 여러 번의 아픈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안에 정치 안에 계시고 싶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이런 정치를 하는 게 맞는가? 정말 한국 정치 이런 방향, 이런 식의 어떤 구태, 그나물의 그 밥, 또 그거 이게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게 그건 같아. 이제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한테 야 정치판 몸 버려 오지 마라고 하는데 오지 마. 난 이미 버렸으니까 내가 할게 그렇죠? 오지 마 그러시는 것 같아. 가족하고 아내랑 상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나 이제 사명감 또 새롭게 생각해. 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없으시겠습니까? 많으시겠지요. 아까 뭐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 자유한국당 등판이 예상되는 고위 관료들 이제 세 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민주당 쪽으로도 고위 관료 출신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경쟁력 면에서 본다면은 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 출신들이 꽤 있죠. 예를 대표적으로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구원 등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금노 대전고검장, 그다음에 고규창 전 행정부지사 이분도 있고,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 이런 분들도 민주당 쪽으로 등판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총선이나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스타트는 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잠룡으로 그렇죠. 경쟁력은 월등히 있으니까 이분들도.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으로 출마를 할 거냐, 보수 진영으로 출마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성향으로 보면. 왜냐하면 정통 관료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성향으로 승진하고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김동연 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고향 음성이시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도 중용이 되셨고, 지지난 정부에서도 중용이 되셨고, 지금 정부에서도 중용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또 다른 언급해주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또 다이내믹한 변화. 그 관료들은 그래요. 중앙의 고위 관료 출신들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도 갈 수 있고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정치는 생물과 같고 인간은 마음은 갈대와 같고 공무원은 그 중에서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사실은 뭐 판 보고 가는 거예요. 전국이 변하면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뭐 이시종 지사나 변재일 오재세 의원, 그다음에 정정순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보수적이란 인물로 평가를 받던 사람들인데 다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실제 중앙에서의 평가도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나 이제 지금 의원님 두 분, 변재일 의원님, 오재세 의원님 등등을 그렇게 진보적이다, 또 민주당에 어울리는 옷이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리고 평가받는 분들인데 뭐. 또 한 가지는 이 방송을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계세요. 영원이 없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시면 생활을 지역에서 어떻게 하시는 제 평가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변호사님 생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다른 말 합시다. 지금 이시종 지사나 변재일 뭐 오재세 의원 얘기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현재 뭐 이시종 지사는 어차피 당연히 이제 물러나시는 건 맞고 다음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범덕 시장이나 오재세 변재일 의원님이 과연 자리를 비켜주겠냐는 거지. 과연. 그게 핵심이죠. 이분들 절대 자리 안 비켜줍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지난달에 있었던 비서관급 인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상당히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저희 연배 사람들을 이미 비서관으로 지난번에 6명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큰 원대한 그림을 갖고 준비하는 거다. 그럼 각 지역에 나중에 그런 여파가 미치겠죠. 그런 변화가 저희 지역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 정당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따 다시 좀 짚어보겠지만은 말씀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정치 일선에 등판을 한다. 후년에 총선 때 지역 정치 색깔 변형이 굉장히
네. 세대 달라질 교체 수도 있다. 세대 교체가 많이 될 수도 있죠. 나이를 떠나서 정확히 이제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세력 교체가 맞겠죠. 세력 교체. 이 사람들 인물 교체, 세력 교체가 맞겠죠. 예를 들어 한민구 장관님이다 그러면 이제 연세는 51년생이시니까 뭐 세대 교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고. 분명히 인물 교체는 있고 가능하다. 예. 네. 아, 무게도 또 무게감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예, 그런 거. 다만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비켜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 비켜주거든요. 절대. 근데 지금 그럼 나온 거론된 인물들도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실 것 맞아 같아요. 경쟁력은 그죠? 충분히 네. 계신 분들입니다. 모두 다. 소수 정당 이 부분도 조금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먼저 좀 짚어볼까요? 바른미래당 교수님.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른미래당 지금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엊그제 이제 한복을 입고 와서 아주 핫이슈가 됐던 우리 김수민 의원이 김수민 의원님. 예 2세 정치인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예, 부친이 부친께서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을 잠시 하셨으니까 하셨고. 그래서 또 지역의 아주 유명 대학의 설립자 패밀리이기도 하고 예.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인구에 해자되는데 분명한 건 저희가 소중한 자산으로 봐야 되는 측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젊은 정치인이다. 아, 예. 이 부분 저희 충북이 그래도 이분 비례대표로 그때 의원 당선됐을 때 신문 지상에 엄청나게 누구냐 도대체 그렇죠. 네, 네. 어서 떨어진 막 얘기가 네, 많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방송에서 젊은 캐리어 우먼 이미지나 독특한 쇼 한복 같이 네, 그런 네. 걸로다가 눈길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자주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이나 무슨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보여주는 물론 정치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뭐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이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열심히 지역이 어떻게 살림꾼으로 평가가 좀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직은 살림꾼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비례대표로서 중앙에 특히 이제 국감 중에는 국가 전체적인 일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살림꾼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열심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뭐 포럼을 조직해서 청년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든지 또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희 충북을 위해서 청주를 위해서 화끈하게 도와준다면 어떤 살림꾼의 이미지는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발에 땀나게 다니신다는 근데 얘기가 조금은 들리는구나. 이게 이제 부친의 후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가문의 후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책적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또한 비례대표이면서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잖아요. 그때 소수 정당, 예. 좁은 지역적 기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한계는 있을 거예요. 우리 신 교수님 같은 분도 나가서 10%도 못 얻었잖아요. 아유, 그걸 청주에서는 10.7 얻었어요. 대놓고 얘기를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9.2%인가 그런데. 아직 제가 농촌에서 좀 덜 제가 덜 뛰어서 네. 아이 그래도 또 한 분이 선전하셨죠. 있습니다. 예. 저희 충북이 배출했고 이미 40대 중반에 과기부 장관을 하셨고 지금 안산에서 이제 사선으로 좋아한다. 하셨는데 예, 괴산 출신이세요. 김영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전 이제 최고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지역에 간혹 오셔서 모임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하기 쉽지 않다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또 좋게 보면 지역에서 마지막 어떤 그 봉사를 하겠다. 이런 뜻도 와서 후배들한테 많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죠? 가까우시죠? 굳이 또 거론을 해서 이 자리에 또 넣어주시는 어떻게 보세요? 김영환 의원님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쉽게 말해서 거기서 놀아라. 거기서 놀아라. 이리 오지 마. 여기도 별로 안 좋다. 아 여기도 바쁘다. 여기도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정의당 쪽도 한번 좀 언급을 해볼까요? 역시 김종대 의원. 그렇죠. 김종대 의원은 여기 한판에 출연하셔서도 뭐 청주 지역에 다음에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겠다고 그랬고 매주 청주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뭐 새를 많이 불리시고 있는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국적 지명도도 높지만은 지역에서 진보 정당의 한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소수 정당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본의 아니게 이 한판에 오셔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가신 꼴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한포 사격을 하겠다, 뭐 도지사 출마하겠다, 뭐 하겠다. 충북의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모셔야 되는데 그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김종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는 종대 형으로 그래요? 고등학교 대학 형 이제 뻘입니까? 연대 상대까지 선배신데 그러시구나. 목욕탕도 같이 그래요? 점 혹시 자세히 볼 거야. 예. 근데 잠깐만. 아이고 뭐가 떨어져? 마이크. 이것만 좀 봐주세요. 네, 자세히 볼 걸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갈까요? 네, 목욕탕도 같이. 점 혹시 없으신가요? 자세히 볼 거야. 다음에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근데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상당에 출마를 하는데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나 자기로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 쪽에서 아마 뭐 후보를 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라고 한다는 하셨죠. 건데 예. 그거는 뭐 본인 뜻대로는 되지를 않을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청주시를 반드시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북부권이 더 강성 가능성이 고향은 높거든요. 제천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제천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이미지상 개인적으로 이제 김동대 의원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옛날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소위 이제 극좌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정의당에서 그렇죠. 아주 간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면 전혀 극좌의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대화가 다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아마 어떤 그 지지층의 확장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 원래 본연의 모습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언론에 비춰지거나 하는 게 이제 마치 굉장히 강력한 어떤 투쟁적인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의 숙제로 남겠죠. 일단은 요새는 조금 이 여론이 김종대 의원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맞는 말도 참 싸가지 없게 한다고 그러는데 김종대 의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참 대중들이 싸가지 없게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김종대 의원이 발언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너무 나쁘게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국감에서 그 국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대정부 등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또 좋은 평가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의식해서 전문적인 부분으로만 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사실 아까 뭐 김수민 의원 얘기도 좀 하셨고 지금 김종대 의원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굉장한 자산이면 그렇죠. 분명한 일이지만 이미 부각된 자산들이죠. 그러나 또 어떤 소수 정당의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아픈 일이거든요. 정치학에서 이당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집권 여당에 반대되는 제1야당, 그러니까 제2당이겠죠. 그런 당이 반대표를 독점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수 정당은 계속 지지분해지고 반대표를 독점하니까 결국 양당 체제로 간다는 거고 그 피해를 본 게 바로 맞은편에 계신 분들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모두 다음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지분이 해줄 것 같아요. 예상적으로. 실제 그 사례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 가상의 그 적용해 놓은 걸 보셨잖아요. 뉴스엠이 오픈돼 있지만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바꿨을 때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서 지금 현재 구국민의당이 83석 나오고 정의당이 한 30몇 석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거구제랑 밀접하게 소수 정당의 생존은 관련이 있다. 또 시민단체 분들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좀 짚어야 돼요. 송재봉 센터장이나 이두영 위원장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어느 분은 이제 비례대표 원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뭐 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분들도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아마 출마를 할 거고 아마 그렇다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이 다원화된 그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빠르게 대응하고 또 앞에서 예를 들어 지금 KTX 세종역 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앞쪽에 서 있던 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정치 현실에 훨씬 더 맞는 측면도 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깝게 본다 그러면 이건 무시하는 건 아니라 우리 충북에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충북에 인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급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발탁돼도 지역에서는 이제 크게 주목하고 이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국회의원 중앙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앙의 역량
어떤 지역에서 우리끼리 싸움이 아니라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예산을 따오고 뭐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조금씩 더 배려해서 몸집을 불려주고 인재를 만들어주고 하는 시민단체 분들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얼핏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고 자세히 들으니까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니 더 길러줘야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참 거론된 분 중에 왜 우리 최용현 변호사가 빠졌어요? 아, 저요? 이분은요. 네. 아주 가장 중요한 벽에 걸려 있습니다. 예, 예. 사모님이라는 벽이 있는데 사모님. 그 벽을 넘어야 가능한데 아직을 못 넘고 있다고. 제가 사모님하고 저 가족 부부 동반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얘기를 하면 되나? 저는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정치 고전이나 정치 철학 공부하는데 재미가 들려서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은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아니 그 제가 어디서 듣기로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쪽박을 차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치를 권해라.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얼핏 제가 정론은 저도 그랬는데 천천히 망하게 하려면 노름을 가리키고 도박을 가리키고 빨리 망하게 하려면 정치를 가리키고. 오늘 충북의 최고의 정치 기대주는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시즌 2에서 처음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을 좀 거론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얄궂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굴 꼽습니까? 한 명이요. 네. 신용관. 아이고 그걸 또 찍어서 지머리 깎고 오겠습니다. 윤곽근. 네. 탁월한 정치 감각, 폭탄주를 비롯해서 친화력, 그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예. 그러나 이제 극복할 한계가 있죠. 우병우 사단이다 하는 그게 그렇죠. 언론에 황제 수사 논란도 있어요. 본인이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남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본인과의 경쟁력은 좀 누가 좀 우위? 제가 많이 배워야죠. 지역 네트워크도 상당히 좋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한 분 꼽으라면 누구 꼽습니까? 공교롭게도 저도 법조인을 꼽게 되는데 저는 뭐 학맥이 이제 겹치긴 하지만은 이금노 대전 고검장 같은 경우도 조직 내 평판도 엄청 높고 그래요.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검찰총장 바라보고 계신데. 맞아요. 그분은 그분은 지역 정치에 아직 뭐 본인 색을 안 보이고 있지만은 뭐 검찰총장까지 바라볼 정도로 그런 인물이시죠. 그러나 저 꼽으라면 그분을 그렇죠. 기대주로 정치적 꼽겠다. 기대주로 최고 기대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방송을 그분이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한테 잘했다고 할까요? 못했다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끝내기에 한판 한 줄 평가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 평가 교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저 장강, 후랑, 추전랑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즐겨 쓰는 말이죠. 장강의 앞물이 결국 뒷물을 끌지 못하면 뒷물이 앞물을 밀고 간다. 장강, 후랑, 추전랑 뒷물이 앞물을 밀고 간다. 시대는 그렇게 바뀔 것이다. 자신 있고 용기 있게 다 같이 한번 도전하시죠. 우리 신 교수님은 앞물인가요, 뒷물? 아니 우리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변호사님. 저는 그 오늘 거론된 정치 지망 아니 뭐 이렇게 거론된 분들한테 황현의 매천 황현이라고 구한말 시대 선비 예를 들고 싶은데 이분들 지금 오늘 거론된 분들은 모두 다 공직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본인 자수성가했거나 처가의 도움 처수성가했거나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천 황현 같은 경우도 계속 친구들한테 정계에 진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쓰레기통에 내가 가냐? 그래서 안 갔는데 구한말 조선이 망하니까는 자결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조선에 지킬 의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직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조선 500년 동안 선비를 길렀는데 이거 책임지는 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는 선비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데 이분들 다 지금 오늘 거론된 분들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인데 더 나은 보다 높은 지위, 정치적인 지위를 얻으려기 전에 본인은 그동안에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했는가. 그런 성찰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리얼토크 한판 마지막 끝내기 한판 이 한 줄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매주 엄청난 공부를 이제 해서 고전 엄청 찾고
시청자분들에게 니을 뜯고 한판은 이렇게 철학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불꽃 튀는 토크 대결을 펼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